안녕하세요. 1위입니다. 이 편의점 업계 1, 2위를 다투는 GS25와 CU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매출에서는 GS25가 승기를 잡았고요. 점포 수로는 CU가 앞섰습니다. 이 각사의 점포 수는 1년 새에 900개 이상 늘었는데요. 이 편의점 채널의 인기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의 미래 전략도 각각인데요. CU는 상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GS25는 앱을 활용한 온라인 포 오프라인 시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같은 기간의 실적을 보고자 하는데요. BJF 리테일 CU의 경우에는 매출이 8조 194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7.6%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0.3% 증가한 2,5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BGF 리테일은 전년도에 높은 기저효과와 본부 임차형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GS 리테일은 편의점 부문에서 지난해 연간 매출 8조 2,45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2,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를 했는데요. 신규 출점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소폭 줄었다고 회사에서는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출 부분에서는 GS 리테일이 앞섰고요. BJF 리테일 실적에는 BJF 푸드 그리고 물류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이 매출 중에서 CU 비중이 95%인 점을 감안해서도 매출이 GS 리테일이 훨씬 더 잘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 수익성,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CU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GS25의 영업이익이 소폭 줄어든 반면 CU는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수 증가 추이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 국내 편의점 점포수 차트가 되겠습니다. CU의 2023년도 국내 점포수는 17,762개로 이 점포수에서는 CU가 좀 더 앞섰는데요. GS25의 17,390개보다 약 372개 더 많았습니다. 지난 3년간을 보더라도 GS보다 CU가 국내 편의점 점포 수에서는 더 앞질러 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2022년도 대비해서 각사에서는 점포 수가 900개 이상 증가했는데요. CU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975개, 그리고 GS25는 942개가 늘었습니다. 3위인 세븐일레븐의 경우에는 미니스톱을 인수했지만 세븐일레븐이 아닌 CU와 GS25를 선택하면서 양사의 점포수는 더 늘어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편의점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은 데이터가 조금 있는데요. 이 편의점 채널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점포 개설을 고려하는 이 사장님들이 많이 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편의점의 2022년도 대비 2023년의 매출 증감률은 약 8.1%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 증가율이 0.5%와 2.2%인 거에 대비해서 편의점의 매출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 채널에서의 비중도 조금 늘었는데요. 유통 채널에서 편의점 비중은 2022년 16.4%에서 2023년도 16.7%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대형마트는 12.7%, 그리고 백화점은 17.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편의점을 더 많이 찾고 그러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소형 가구가 늘어나고 고객의 연령대가 10대, 20대에서 4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이러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주류를 편의점에서 소비한 영향도 이제 커 보이는데요. 또 1인, 2인 가구를 겨냥해서 신선식품 비중을 늘리면서 고객 유치에 성공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편의점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CU는 이러한 장보기 상품 강화에 나섰습니다. 런치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가성비의 간편식 제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제품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새로운 컨셉의 점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소량 구매 점포 컨셉 시도라고 하고요. 또 GS25에서는 차별화 상품은 물론 온라인 포 오프라인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GS 리테일은 우리 동네 GS 앱을 통해 상품을 구경하거나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전략인데요. GS 리테일의 온라인 포 오프라인 교차 구매 고객 수는 지난해 1월 27만 명에서 지난해 12월 55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월 평균 이용자 수 MAU도 작년 1월 189만 명에서 지난해 12월 258만 명으로 엄청난 기록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GS25가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숫자로 보여지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CU도 이러한 성과가 숫자로 찍히는 날이 오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고자 하는데요. 두 기업은 모두 차트상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이지 않을까요?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지난해 먼저 바닥을 잘 잡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2015년 고점 이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BJF 리테일은 아직 바닥을 단정 짓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코로나 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면에서 차트상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것은 GS25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나요? 현 위치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은 나빠 보이지 않으나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실적을 내고 매년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가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저평가주 수혜를 조금 받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BJF 리테일의 PBR은 2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PBR이 0.5대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편의점 관련주에서 GS 리테일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편의점주에 투자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지표들을 꼭 확인하시어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